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답답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뉴스 사이다 시간. 오늘도 윤태곤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개각 이야기 해볼까 싶어요. 개각. 예,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달 중으로 개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달 중이면은 다음 주죠. 아, 그렇군요. 예. 개각이 그러니까 내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 이번에 처음 나온 뉴스인가요? 예, 아닙니다. 이게 이낙연 총리가요. 예. 지방선거 끝난 후에 개각을 하겠다라고 말해서 크게 뉴스가 된 게 5월 말이에요. 아, 5월 말. 지금 이제 8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달 지났죠. 네. 그리고 지방선거 6월 13일 날 끝났으니까 한 2달하고도 반이 된 거네요. 네. 예. 그 2달이 지났으니까 뭐 한참 된 거네요. 그럼요. 예. 이게 최근까지도 그런데 청와대는 뭐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에서 이제 에드벌룬을 띄웠네요. 아, 에드벌룬을 띄웠다는 표현이 되게 멋지네요. 예. 네. 그 개각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네,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은 네. 결국은 이제 민심, 여론이 정하는 거겠죠.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개각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 민심인가요? 어떻다 보세요. 지금 장관들이 다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발 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네. 물론 뭐 일 못하면은 바꿔야겠지만, 또 일을 또 어떻게 하기를 보기도 전에 또 바뀌는 것도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네. 접하다 보니까, 야, 좀 장관이라는 자리는 참 파리목숨 같은. 근데 지금 네. 장관들이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취임했을 때 됐으니까 네. 1년 2개월 정도가 꽤 됐죠. 됐네요. 전부 다. 네. 예. 그러니까 개각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분위기 대신, 분위기 좀 대신. 사람을 키워보자.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신임이 특히 두터운 사람을 보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질은 단 하나여야 됩니다. 일이에요. 그쵸, 일이죠. 예. 네. 일 잘하는 사람 안 치고 일 못하면 내보내는 거. 네. 그게 최고 고려 사항이 안 되면은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임원급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원래- 임원 내지는 계열사 사장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면 사실은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네, 내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나갈지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분이 나갈지는 약간 짐작이 가능해요. 누군가요? 사실 뭐 사람 이름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공통적으로 평가가 안 좋은 부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처인가요? 예컨대 교육부. 교육부. 입시 문제로 해가지고 뭐 네. 오락가락하고 위원회 넘겼다가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안 돼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거. 환경부도 최근에 뭐 라돈 침대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현안들에 대해서 대처를 되게 못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뭐 여성가족부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네. 페미니즘 관련한 이슈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주무부서인데 뭐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법무부도 그렇고 네. 고용노동부 최근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꾸준히 안 좋고 예. 또 뭐 기무사 항명 논란이 빚었고 설화 말 실수가 많았던 국방부 같은 네. 경우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이거 거의 다 바꾸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게 제가 한 6, 7개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관측은 중폭 개각일 것이다. 중폭계가. 그러니까 네. 한두 군데면 소폭이라고 그러고 예. 한 3군데 이상 되면은 중폭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하. 예. 네. 그렇군요. 새로운 장관을 뽑는 기준은 결국 지금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또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대통령은 국정 철학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쉬운 말로 하자면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일 잘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중요한 거. 건가요? 청문회 통과의 사람. 청문회 통과. 네. 이게 도덕성 문제인데 사실 이게 뭐 제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청문회에서 일 터지는 게 네. 오히려 더 민심이라든지 정부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 네. 맞아요. 일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이진 않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항상 보니까. 모든 정부가 네.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일 때문에 사람 뽑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에 뭐 맞지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한단 말이죠. 네. 이번 개각이 생각보다 늦춰진 것도 청문회 걱정이나 준비가 한몫했을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대편에서 굉장히 또 딴지를 걸기 딱 좋은 그럼요. 네, 그거다 예. 보니까 아하. 야,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게 엄청나게 공격하는 장면을 또 뉴스에서 제가 자주 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통과하기가 많이 어렵군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똑같은 게요. 네.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야당할 때 어떻게 했냐. 네. 우리 그거 반도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여당은 아니 당신들이 여당할 때는 어떤 사람 데려다 놨냐. 우리 네. 거기 하면 양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제가 뉴스에서 언뜻 협치내각이라는 말을 좀 네. 들어봤는데요. 이게 내각에 야당 인사를 쓴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그 협치내각 구상이 아직 유효하냐는 물음에 큰 흐름으로 봐서 어려워진 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대답을 했습니다. 네. 어렵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각 당에서 보여오는 반응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 반응이 싸늘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네. 이제 청와대 책임도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청와대가 이제 불쑥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물 밑에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 다음 주 중 개각이면 이게 당사자들은 언제쯤 알게 되는 건가요? 과거엔요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내일 신문 보시오 발표합니다.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엄청 두근두근 됐겠네요. 근데 이제는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아. 그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먼저 검증을 해야 되니까 후보군으로 당신이 올라왔다는 걸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미리 알고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후보에서 확정됐느냐? 아마도 오늘 청와대에서 다음 주 개각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오늘 정도면은 장관 될 분들한테는 연락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근데 그렇군요. 예. 윤태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